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운전면허증 한 장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들은 안전을 위해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내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들 이준호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저는 차 범퍼에 난 긁힌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플라스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언제 난 거지?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주차하다가 난 것 같은데? 아버지 목소리가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부딪혀서 헤드라이트가 깨졌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관리실 CCTV를 확인했더니 아버지 차가 맞았습니다. 주차하시다가 기둥을 그냥 들이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운전하실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나 아직 건강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은 서서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운전을 하셨습니다. 40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차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유일한 낙이 드라이브였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닦으시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태우고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운전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하지만 범퍼에 긁힌 자국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 운전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신호를 잘 지키셨고 차선도 잘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켜셨습니다. 아버지, 좌회전이에요.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다시 깜빡이를 왼쪽으로 바꾸셨습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꾸셨지만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버지는 백미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하는데 중앙선을 넘으실 뻔했습니다. 맞은편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기어를 전진해 놓으셨는데 후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멈추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면서 화단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깜빡했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신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운전 계속하셔도 될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계십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면허 반납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누나를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운전 이제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같이 병원 갔는데 운전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신호도 헷갈리시고 기어도 착각하시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좌회전을 우회전으로 착각하신 1, 전진과 후진을 헷갈리신 1, 중앙선을 넘으실 뻔한 일까지.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알아. 요즘 운전하실 때 정말 불안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주행하실 뻔했어. 내가 소리쳐서 겨우 막았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나가 놀랐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운전 못하게 하면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차는 아버지 유일한 낙이야. 누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면허 반납하래요. 알아 하지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운전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립심이었습니다. 천천히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못하게 하면 반발하실 거예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사고 날 때까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준호야, 누나 말이 맞아. 아버지 마음도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아버지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아버지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로 모셨습니다. 서재에서 단둘이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운전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내가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위험해 보여서요. 어제도 신호 헷갈리셨잖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깜빡한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변명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지하주차장에서 기둥 들이받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운전을 중단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나는 아직 괜찮아.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잖아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계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버지도 다치시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40년 무사고야.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운전도 못하면 난 뭐가 남아?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시면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도 나와요. 그리고 교통카드도 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내가 거지냐?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해. 운전은 내 자유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사고 나시면 어떡하세요? 누군가 다치면요? 그런 일 없어. 나는 조심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력이 문제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든 가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너는 회사 다니잖아. 어떻게 날 데리고 다녀? 아버지가 반문하셨습니다. 주말에라도요. 평일에는 택시 타시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 내가 남의 차를 타고 다녀?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안전. 그것만 따지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야지. 아버지가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화는 결렬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오늘 또 사고 날 뻔했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하셨대. 다른 차들이 경적 울려서 겨우 돌아서셨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시장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 열쇠를 숨기기로. 현관 신발장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내일 드라이브 가려고 하는데 차 좀 봐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차 열쇠가 없어. 누가 봤어?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온 집안을 뒤지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여벌 열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차 열쇠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벌개지셨습니다. 제가 숨겼어요. 운전 못하시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안전? 그게 중요해서 허락도 없이 아버지 물건에 손을 대냐?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죄송해요. 걱정돼서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 그래서 날 감시하고 물건 훔치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습니다. 보호? 난 애가 아니야.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너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위험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 열쇠 내놔.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차야. 내 열쇠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명? 운전도 못하는 삶이 무슨 삶이야? 아버지가 반문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고 자존심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적성검사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후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면허 취소.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거. 경찰서에서 왔어요. 제가 통지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통지서를 받아보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면허 취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제가 신청했어요. 재심사를.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이랬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면허증을 꺼내셨습니다. 40년간 지키신 면허증. 그걸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가져가. 이제 만족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 주는 관계. 지키려다 빼앗은 자유. 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저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이준호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운전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을 이제 아버지 이태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범퍼에 난 긁힌 자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난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조심했는데 흠집이 생겨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주차하다가 난 것 같은데?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운전하실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나 아직 건강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요즘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신호등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차할 때 거리감이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차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20살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3년간 운전해 왔습니다. 한 번도 큰 사고 낸 적 없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도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칠 때도 제 차로 갔습니다. 아내와 여행 갈 때도 제가 운전했습니다. 운전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며칠 후 준호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준호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차선도 잘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실수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인데 우회전 깜빡이를 켰습니다. 아버지, 좌회전이에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당황해서 깜빡이를 바꿨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빵빵. 귀가 따가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준호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더 심했습니다. 기어를 뒤에 놓고 있었는데 아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핸들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멈추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안하다. 깜빡했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호에게 뭔가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했겠죠. 집으로 돌아올 때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평생 운전석에 앉았는데 조수석에 앉으니 이상했습니다. 마치 권한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운전 못하는 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말 없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제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운전하실 때 저도 무서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역주행하실 뻔했잖아요. 제가 소리쳐서 겨우 돌아섰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건 착각이었어. 저는 변명했습니다. 착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빨간 신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운전 좀 쉬는 게 어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까지 그래? 나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도 무서워요.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차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아내를 데이트할 때도 차로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 차는 가족의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무섭다고 합니다. 제 운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만 얘기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다들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73세 노인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운전 말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먼저 방어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위험해 보여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깜빡한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저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기둥 들이받으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운전을 중단하라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나는 아직 괜찮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잖아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전 진단받은 경도인지장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무사고야.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 저는 제 유일한 자랑을 꺼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운전도 못하면 난 뭐가 남아? 저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운전은 제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퇴직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차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저는 뭐가 될까요? 집에만 갇힌 노인이 될까요? 준호는 면허 반납을 제안했습니다. 지원금도 나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원금?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지원금 몇 푼 받으려고 평생의 자격증을 버리라는 겁니까? 면허증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20살에 처음 땄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차를 샀을 때도 기억납니다. 중고 폰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차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딸아이를 학원에 태워줬습니다. 명절에는 고향에 갔습니다. 여행도 많이 갔습니다. 모두 제 운전으로 이루어진 추억들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친구들과 골프 갈 때 제가 운전했습니다. 태수 형님 운전 실력은 최고야.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직 제가 쓸모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혼자 드라이브할 때도 있습니다. 강변을 달립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그때만큼은 자유롭습니다. 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준호도 아내도 의사도 모두 제 운전을 막으려 합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운전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 해. 운전은 내 자유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차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신발장에 두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여보, 차 열쇠 봤어?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두고 잊은 건가요? 요즘 자꾸 깜빡합니다. 중요한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불안했습니다. 치매 증상인가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차 열쇠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준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벌 열쇠를 만들러 갔습니다. 차 판매점에서 만들었습니다. 5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저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새 열쇠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차 열쇠 제가 가져갔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제가 숨겼어요. 운전 못 하시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몰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안전. 그 단어가 이제 지겹습니다. 안전? 그게 중요해서 아버지 몰래 물건을 가져가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넌 아버지를 속인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걱정? 그래서 날 감시하고 뒤에서 물건을 숨기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 난 애가 아니야. 내 아버지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저를 아이 취급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차 열쇠 내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차야. 내 열쇠야.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해요.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생명? 운전도 못하는 삶이 무슨 삶이야? 저는 반문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늙는다는 게 뭔지, 하나씩 빼앗기는 게 뭔지, 이름을 잊고 길을 잊고 이제 운전마저 잊으라 합니다. 아니, 잊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준호는 결국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73세 이태수?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면허증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운전 적성검사 재심사 통지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재검사 결과 부적격. 면허 취소.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신청했습니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신청했어요. 재심사를.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면허를 빼앗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전. 그 안전을 위해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53년간 지켜온 면허증. 그걸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져가. 이제 만족하니?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효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효도입니까? 준호는 면허증을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부자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 줬습니다. 지키려다 빼앗았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비록 효력은 없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73년을 운전한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면허를 빼앗았고 다른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안전과 자유, 보호와 존중. 둘 다 사랑이었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선택이 옳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된다. 자존심도 삶의 일부다. 셋째, 둘 다 이해된다.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